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친 여야 협상도 물거품이 되면서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반응은 유가족이 입법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을 만나기로 했지만 3자 협의체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까지 3자 협의체를 거부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더욱 얽히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전 고리 2호기가 네. 가동 중단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폭우 때문에 중단시켰습니다. 폭우 때문에? 네네. 예. 한국수력원자력은요, 오늘 오후 4시경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수원에 따르면요, 고리 2호기의 터빈을 가동시키는 증기를 냉각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취수 건물에 폭우로 인해서 빗물이 과다 유입됨에 따라서 원전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에는요, 시간당 최고 13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도시철도 역사와 국철 선로까지 침수돼서요, 열차 운행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창원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 온 소식에 따르면 버스가 이 물에 휩쓸려서 여성 1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단식 중에 쓰러진 유민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죠. 네. 김용호 씨에 대한 일각의 인신 공격. 세월호 가족들이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최근 김용호 씨에 대해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요, 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에 따르면요, 유민 아빠의 고향인 정읍에 국가정보원 요원이 내려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자랐는지 알아보고 다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짜맞춰 공작을 하면 결국 유민 아빠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유민 아빠가 동부병원에 실려온 날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병원장을 찾아왔다면서 유민 아빠의 주치의인 이보라 선생에 대해서 묻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펄쩍 뛰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네. 건데요. 일단 국정원 측은 이렇습니다. 이 김영호 씨의 두 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고 지시조차 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가족 대책위는 국가기관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성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서로 음해성이라고 그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네. 앞서서 유민양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요. 지난 23일 새벽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호 씨 측은 이 글에 대해서 유민이 엄마는 전혀 몰랐다. 나중에 전해 듣고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화를 냈고 글을 즉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유민 양의 동생인 유나 양은요. 어제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이 삼촌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글을 썼는데 저로서는 당황스러웠다. 특별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무너진 것 같다. 속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유민 양의 어머니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월호 참사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단원고 학생들이나 그 몇몇 그런 유가족들 말고 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 네. 그 내용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오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서 일반인 유가족 90%가 찬성해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또 다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달 안에 제정돼야 된다고 시한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 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까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안 될 경우에 강력 투쟁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섭 원내대표는요. 여야 유가족 이렇게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까지가 시한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거절할 경우에 강도 높은 대여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 새누리당과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이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 평화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시켰으며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했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3자 협의체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밝힐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재협상안이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사과를 해야지 논의 구도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가 사라진 상태죠. 이 국회에서는 당장 26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던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요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 분리국감이라는 게 무산되는 건데요. 이 밖에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해달라 이렇게 재차 당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줄기차게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서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유가족들이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지하차도 물에 잠긴 차 안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는 속보입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서부권 도로 중에는 신촌로, 충정로 삼거리에서 아현 삼거리까지는 시속 8km 미만의 정체고요. 반대편도 서행입니다. 성산로 따라 마포구청역에서 성산 2교 사거리 구간도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병훈 구리방면 원효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정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공강 쪽으로는 청담부터 원효대교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면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청담대교 사이도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요. 세월호 전국은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 과연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한국상담학회 회장이신 김창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창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교수님이시면서 네. 한국상담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국상담학회는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상담학회는요. 2000년도에 이제 창립이 됐고요. 네. 당시 6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 2만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와, 있고요. 그렇게 회원이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현재 13개 학술 분과와 그다음에 8개 지역 분과, 그다음에 한 200여 개의 기관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학회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상담이 저희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또 물론 저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상담학회하고 저희 그 YTN 라디오하고 네네.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죠. 네네. 행복한 그렇습니다.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상담학교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네네. 소개를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사실 9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상담 학교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강사님들은 저희 상담학회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은 물론이고요. 네, 네. 또 아마 지금 진행하시는 강지원 변호사님 부부도 아마 함께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고. 뭐 저한테도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뭐 좀 배우는 자세로 와서 얘기 좀 나눠보죠. 예. 그리고 서수남 씨나 가수. 네네. 그리고 전 개그맨이신데 김정식 씨도 함께 나오셔서 네. 생활 속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일단 시작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서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는 것이 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더군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상담학, 네네. 상담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상담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상담 심리학 또는 뭐 교육 상담학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상담학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병원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네. 병원에서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의 문제나 직장 생활의 문제나 또 자기 자신의 뭐 진로 발달의 문제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금도 잘 건강하게 살고 계시지만 예.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조절하면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네. 그런 학문의 영역입니다. 네. 이 학문이 그러니까 어디 심리학에서 발달을 했나요? 어디서부터 발달했나요? 이거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 심리학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심리학에서도 물론 발달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학 쪽에서는 진로 발달이나 네.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어떤 적응 네. 이런 쪽에서 부분은 교육학에서도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네. 학과의 소속으로 보면 한 6대 상도로 4 정도로는 이제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사범대학이죠. 네. 그쪽에 많이 속해져 있고 네. 한 40%는 이제 스쿨 오브 소셜 사회과학대학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있습니다. 저 군대에서 말이죠. 군 인권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냥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요새 뭐 그런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일단 네, 네. 많이 아프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요즘에만 있었나 하면 꼭 그럴 것 같지는 그런 것도 않고요. 아니죠. 예. 이전부터 있었는데 참 이게 불행이면서 또한 한편 다행스러운 거는 이전에는 그냥 무시되고 지나갔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런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불행이지만 또 예. 한편 저희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일단 이런 것이 있었고 네. 이런 부분에 지금 드러나고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점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아마 그동안에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무뎌졌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굉장히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 다른 사람이 힘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려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좀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배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배려라는 걸 굳이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오히려 마음속에 이렇게 좀 분이 오히려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요청할 수 있으면서 요청하는 것이 꼭 포함이 돼야 되고요. 네. 근데 배려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저희가 요청을 한 이후에 네. 다른 사람이 저희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배려가 네.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군 상담학회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군 상담학회에서는 군의 여러 가지 병사나 네, 이런 네.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그러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활동도 하셨어요? 활동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스러우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저희가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죠. 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뭐 군에서의 명령체계라는 것하고 네. 사실 상담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상당히 평등한 입장에서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상담인데 상담인데. 그거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군에서의 명령체계하고는 지시명령 목적. 그거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군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데는 물론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편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의 어려움을 듣는다거나 네. 그분들이 그래도 그 힘든 중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은 그동안에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네. 꽤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은 아마 지금 어디라고는 꼭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어려운데 지금 군 어떤 지역하고 저희가 이제 일종의 협약을 맺어서 예. 한 130여 분의 상담사를 뽑아서 아마 파견하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회하고. 참 좋은 일이네요. 예. 네. 이스라엘에서도 그냥 군에서 자살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상담 이런 역할들은 이제 대폭 강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저하게 자살 수를 진짜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지금 이 지시 명령으로만 안 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치평적인 네. 상담의 역할들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에 말이죠. 이 또 편가르기 문화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툭 하면 이거 패거리 작당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좋은 의미의 어떤 이 분파가 아니라 네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한 이 상황의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가 편을 가를 때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편을 가른다는 뜻은 나 자신이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다른 사람을 일단 나쁜 사람을 만들면 저희는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냐면 상대편에 대해서 비난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나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씩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특별히 크게 잘못된 사람도 사실 없고 크게 잘된 사람, 좋은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사실 없는 것을 저희 조금씩 알게 되는데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자꾸 저희 자신의 자존심이랄까 저희 자신이 각자가 온전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자꾸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앵거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분노.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앵거를 좀 조절한다고 해서 앵거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고, 분노 네. 조절이라는 거 나오고 있는데, 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맞습니다. 개인 사이의 분노뿐만이 아니고, 네. 이날 정치권에 대해서, 네. 기업에 대해서, 네. 언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와, 국민들이 분노 감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상담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네. 일단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는 화보다는 네. 그 밑에 우리가 각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깊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고통이 심하고 고통이 깊을 때 저희가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네. 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통의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앞에 있는 사람은 화를 듣질 마시고 그 사람이 화를 내게끔 되는 정말 아파서 그런 거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 네. 고통. 네. 그것이 무엇일까래? 그거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고통은 대부분 뭔가를 정말로 깊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그 원하는 게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심리적으로 이해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아팠다는 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그런 고통을 들어준 고통에 대한 경청을 네.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화를 내는 사람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통이 있을 때 두 가지 방식을 보통 씁니다. 하나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방식이 네. 있고요. 망각. 네. 네. 다른 하나는 이 고통을 줄이려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줄이려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방식이고 네.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방식이 이제 화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사실 마음속 깊은 곳을 좀 들여다보면서 화가 날 때 화를 내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스스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가깝게는 아이가 뭘 잘못하면 저희 아빠 엄마들이 화를 냅니다. 네. 근데 그 화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이가 왜 화를 내시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화를 낸다고 하세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가 화를 내버리면 아이가 듣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빠나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는 메시지를 듣지 그렇죠. 잘 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듣지는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저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나는 네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거나 아이 메시지. 네, 그렇습니다. 예. 또는 마음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시고 네. 또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분노하시거나 적개심을 표현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가 지금 아이가 잘못됐을 때 분명히 부모님은 아픕니다. 마음이. 네. 그런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고 또 상대편이 화를 낼 때에도 화를 듣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조금은 더 상호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YTN 라디오와 함께 개설하는 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상담학교에 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한국상담학회 회장이시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교수이신 김창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월호 전국이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고요. 새정치 민주연합은 여야 유족 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상태이고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마비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네, 국회가 마비 상태이시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하시죠? 예. 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 유가족들하고 비공개 면담이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제 3자 협의체로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만일 예. 오늘까지 답이 없거나 하면
무슨 뭐 강력 대여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답한데요. 예. 지금 두 차례나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해놓고 지금 합의를 파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번 다시 협상은 없다라고 했던 박영선 대표가 이제 와서 그 3자 협의체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유가족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해서 협상에 임했던 야당이 이제 와서 봉착하니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밖에 안 돼요. 네. 이게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신뢰는 무너지고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해서 여든 야든 정치권 전반이 유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네. 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일단 이제 사후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한다. 예. 예. 결국은 유가족들이 정부도 못 믿겠고 네. 여당 못 믿겠고 네. 야당한테 뭔가 기대를 했는데 야당도 너희들도 이제는 못 믿겠다 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결국은 뭐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 사고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대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특검을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느 한 면도 못 믿겠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전체 정치권을 다 불신을 하는데 네. 이것을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지고화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개혁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예. 대통령은 그렇게 가시고 예. 정부 여당이나 야당도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는데 네.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지금 야당 문제다, 여당 문제다, 이건 대통령 문제다, 아니다, 기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신뢰 회복을 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죠. 맞나요? 지금까지 보면 예. 협상 파트너는 야당이 해왔고 예. 여당은 기다리고 있었고 집착하지 않았잖아. 이제 네. 처음으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당이 나서서 유가족을 예. 만나라. 예, 여당이 만나는 거죠. 네. 왜 이게 야당 문제입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여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정부 여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나서 이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 테두리에서 할 것은 다 하겠다. 예.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거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께서도 제가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대통령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소권 이분들이 요구하는 기소권 수사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 국회에서 넘어오는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철저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바쳐서 하겠다. 네. 이런 신뢰를 주자는 거죠. 네. 대통령도 유가족을 만나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네. 대통령께서도 만나셔서 예. 그 유가족들한테 이 진실 규명한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말이죠. 지금 예.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분위기가 예. 이 분파적 대립 양상을 보인다고 이렇게 아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문재인 의원이 단식 농성에 좀 창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 의원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아직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 네, 그분이 과거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하실 때 이 입장과. 네. 지금과는 왜 이렇게 틀리신지.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건 지금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갈등을 조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조장하는 측면으로 보이고 예. 또 같은 당 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또 원내대표로 뽑아놓고 협상을 하라고 협상을 해갖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반기를 드는 모습도 아닙니까? 네. 그건 저는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하는 것 아니냐 네.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요 유가족 대변인이 말이죠. 예. 이 김영호 씨의 고향인 정읍에 가서 예.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사찰을 하고 했다. 뭐 이러면서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래 예. 국정원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예. 이건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다만 국정원으로서 뭐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불신을 낳는 일이라고 봐요. 예. 네. 이건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측에서는 새누리당이 말이죠.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을 약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유포시키고 말이죠.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김재원 의원이나 뭐 심재철 의원들을 거명이 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사실입니까? 저는 이게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런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이 모두 다 여야 없이 네.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뭐 서민경제든 경제대책이든 어떤 것도 지금 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어디로 가겠어요? 예. 정말 위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정말 진지하게 머리들을 맞대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좀 모아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면 서로다가 자기 논리들을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갈등만 유발하는 건 아니겠어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보면, 국회에서 빨리 민생법을 좀 통과 좀 시켜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근데 그 점에 관해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러나 지금 민생경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세월호법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저희들도 이것을 분리 처리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물고 있어요. 네. 야당에서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치 쟁점화하고 정치 이슈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자꾸 비판을 받는 겁니다. 네. 순수해져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당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라. 그래도 더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요새 여당과 야당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몇 달 동안 국회에서 법안 하나도 통과 안 시켰거든요? 그래도 세비는 꼬박꼬박 다 받으셨잖아요. 이거 국민들한테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예?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게 4월 16일 날 이후에 지금 거의 국회 정치권이 전부 다 올수독돼 있는 매우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마비죠. 그냥 모든 블랙홀 같이 글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원점에서 다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4월 16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한 얘기들을 보면 다 똑같이 진상규명,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 그 원점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그걸 뜻을 모아주면은 저는 이 문제 빨리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자꾸만 거기다 개입을 시켰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름 좀 거명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네. 참 답답하네요, 정말. 여당과 야당이 지금 죄송합니다. 별 말씀.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만은 그 앞에 그 카톡 여쭤봤었는데요. 예. 이 카톡 공작 정치라고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관한 입장은 어떠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요, 그게 의원이 예. 지금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고, 예.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생각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야당도 자기 당 내에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조차도 뒤집고 네. 의견이 백가쟁명으로 나오는데 글쎄 말이죠. 여당에서 네. 그런 의견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 개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뭐 공작 정치니 뭐니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이 네. 그걸 몰아간다라고 하는 게 네. 무슨 도움이 돼요 지금? 그런 것들까지는 뭐 신경 쓰지 마라. 예, 저는 그게 네. 어떤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병국 의원님께서 좀 나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역할을 못해서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초과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9568번님께서는 유가족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법 제정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2016번님께서는 여당은 이 제안을 받아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들을 주셨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